안녕하세요. 한류 부부가 사는 법의 심은하입니다. 오늘은 유학 비자로 호주에서 공부를 한 20대 초반에 아주 파릇파릇한 친구와 인터뷰를 한번 가질 건데요. 포커스는 사실 뭐 유학의 경험 이런 쪽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, 공부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, 호주를 왜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려고 왜 호주를 선택했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. 보통 한국에서 유학을 생각하면은 짧게 생각하시면 필리핀도 가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캐나다나 호주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조금 오래 있기 싶기도 했고 그 필리핀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호주를 오게 됐습니다. 근데 저는 이 선택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. 너무 안전한 도시였고 전 너무 호주 예약 추천해요. 유학 비자로 얼마 정도 공부를 했는지. 저 유학 비자 내고 10개월 동안 멜버른에서 어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. 그러면 공부하면 하루에 몇 시간, 주당 몇 시간 정도 학원을 가나요? 보통 되게 일주일에 20시간, 하루에 4시간씩. 또 4시간도 고를 수 있는 게 아침에 4시간 하거나 모닝, 애프터눈, 이브닝 클래스 있어가지고 일하신다면 뭐 일하신다는 거에 맞춰서 다닐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들을 수 있어요. 사실 뭐 오늘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. 조금 이루어낸 것들하고 그다음 조금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. 제가 또 영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이뤄낸 거는 제가 이제 외국인과 네이티브 잉글리시 스피커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거. 전 이거를 바라고 오기도 했고 이거를 이루려고 했으니까 이건 이룬 것 같고요. 사실 여기 왔을 때 정말 영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친구들과 대화하고 영어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갔을 때는 정말 약간 문제 없이 문제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스무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.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에 홈스테이를 살다가 이제 홈스테이 나와야 돼서 이렇게 쉐어하우스 알아보는데 한인 쉐어를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조금 후회되는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? 이게 한인 쉐어를 하니까 한국말을 하잖아요. 이러면서 사실 영어 학원 다니면서도 영어를 쓰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외국인 쉐어를 했다면 집에서도 친구들과 영어를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유학을 생각한다면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. 유- 근데 정말 제가 추천하는 건 만약에 영어가 완벽하지 않으신 분이 오는 거라면 영단어 책을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서 한국어 영단어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영단어 책 이런 거 한 권만 있어도 공부를 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영단어 책 꼭 추천합니다. 한국어로 된 영단어 책.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,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면서, 호주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. 영어 공부는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에는 엄청 불타다가도 막 딱 공부하고 그냥 집에서 바로 자버리는 날도 있고 그러면은 다음 날 수업 따라하기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이걸 즐기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를 만나면 진짜 공부 얘기도 하고 오늘 배웠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꼭 중요한 게 그 전날이나 오늘 배웠던 영단어 써보기. 써야 머리가 기억하고 입이 기억하기 때문에 꼭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하루 뭐 4시간 정도 학원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방식으로 그 선생님들이 영어를 가르치는지, 뭐 쓰고 읽고 듣고 말하고라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는지. 사실 주 5일 중에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봤거든요. 그래서 4일은 문법이나 뭐 리딩 이런 거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라이팅이나 아니면 스피킹을 했는데 라이팅은 사실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 라이팅에 강하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는 배운 게 문법, 단어 이런 거기 때문에
근데 서양권 애들은 스피킹이 강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인이나 뭐 일본 사람은 스피킹 엄청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why not? 근데 스피킹도 좋았던 점이 저희가 가끔 PPT를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전 되게 조금 소심한 사람이라서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렵고 이랬는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떨림도 덜해지고 그리고 내가 말했던 그 PPT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했던 영단어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좋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 수업은 그렇게 하는데 그 수업 내용이라든지 분량은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지 그 가르치는 수준은 월반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시 월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. 맨 처음 반 선택은 저희가 딱 가면 월요일 날 딱 가는데 월요일 날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딱 그 테스트를 해서 자기 얘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를 딱 정해 주셔요. 그래서 거기를 간 다음에 그 일주일 동안은 내가 여기가 너무 버겁다 하면은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여기 나의 너무 내가 여기보다 너무 잘하는 것 같다. 여기에 반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은 또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. 금요일 날 수업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10주 단위여서 한 레벨당 10주가 기본 코스거든요. 근데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금요일 날 시험 보는 게 거기서 70%, 80% 이상을 뭐 여러 번 맞아야 한 8번 막 이 정도 맞아서 평균이 좀 높아야 제가 월반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하면은 또 시험을 봐요. 또 그 시험을 통과해야 월반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10주간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 배정이 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이 수업이 좀 어렵다 아니면 낮출 수 있고 너무 쉽다 하면 올릴 수 있는데 네. 그 뒤에 다시 정해지면 10주 동안은 매주당 시험을 봐서 10번 정도의 시험을 보고 이 10번의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만약에 그 다음 레벨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시험의 보통 평균 70 이상은 돼야 되고 또 한 번 다시 더 월반에 관련된 시험을 또 쳐서 그 다음 레벨로 이제 올라간다. 네. 그러면 이제 가장 내가 영어를 배우면서 학원에서 이제 뭐 영어를 하는데 뭐 놀러도 갔을 테고 그렇죠. 다른 외국 사람도 만났을 테고 했는데 내가 좀 영어가 늘었다고 느낀 건 언제쯤이었는지. 10개월 차에 딱 내가 왜 나의 실력도 안 느는 것 같은데 전 10개월을 계약하고 왔으니까 10개월 이어가야 되는데 6개월 차에 딱 약간 슬럼프. 슬럼프. 나 한국 떠나야 되나? 나 근데 여기서 더 안 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잘하진 않았는데 그냥 제 딴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딱 제가 6개월 차에 친구가 호주에 놀러 와서 다른 게스트 하우스를 가게 됐어요. 백패커스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실전 영어를 제가 직접 쓰게 된 거죠. 그냥 스태프를 만나면서 너 내 방이 예약됐나? 나 오늘 체크인 하고 싶다. 체크아웃 하고 싶다. 또 그때 제가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려가지고 또 그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딱 제가 안 거죠. 이게 영어가 학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직접 쓰이는구나. 정말 필요한 거구나.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쓰이고 그다음에 딱 나도 영어 할 수 있네. 그래서 딱 6개월부터 내가 영어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거를 한번 겪고 나서부터 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뭐 시드니에서 친구랑 여행을 했다 하는데 영어 관련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? 영어 에피소드. 영어에 관련해서 사실 근데 그게 있었어요. 제 친구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인 발음이라서 핸드폰을 저 있는 그냥 폰 이러잖아요. 거기 분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. 예, 그래가지고 제가 he lost her phone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. 이게 한국인의 발음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여행 중에 혹시 뭐 만난 다른 나라 친구들이 좀 있는지 여행 중에 만난? 제 시드니에서는 아르헨티나 친구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아르헨티나 그 백패커스 그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껴도 되냐 했더니 껴라고 해서 대화를 하면서 아르헨티나 전통 술도 마셔보고 전통 티도 마셔보고 그다음에 우노 게임도 아르헨티나의 특이한 룰이 있더라고요.
그래서 그거도 알고 와 이게 룰이 하나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다음에 저 브리즈번 갔을 때는 저희 방에 4명 썼는데 일본인, 칠레 사람, 그다음에 젊은이 사람 이렇게 독일 사람 해가지고 대화하면서 문화 대화도 하고 자기 언어가 다 다르니까 언어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고 이제 곧 떠나는 시점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꼭 뭐 유학 관련된 거 말고 조금 아쉬운 거라든지 좀 그런 거, 그러니까 조금 약간 후회되는 거, 아쉬운 거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아쉬운 거는 여기 왔을 때 오지 친구들 많이 안 만든 거.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난 영어 못하니까 안 돼. 애들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야. 이런 막연한 생각. 근데 사실 전혀 아니거든요. 애들도 우리 외국인인 것도 알고, 그리고 사실 그 오지도 발음이 저희가 아는 발음하고는 다르니까. 그래서 애들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두려움은 필요 없다. 그냥 해라.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뭐 오늘 가면 이제 내일부터는 한국 다시 생활인데 영어 관련돼서 좀 이제 나는 이제까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. 네. 뭐 학원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유학을 호주에서 하고 나서 좀 방법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좀 짤막하게나마 미래를 뭘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영어를 좀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기존에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. 저는 사실 한국에 여기 안 나왔다면은 나의 공부 계획은 그냥 토익. 그러니까 스피킹이 아니라 저희가 알고 그냥 문법 공부, 토익 아니면은 그냥 외국인과의 채팅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이랬으니까 저는 이제 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어와 관련된 이런 일을 좀 찾고 싶어요.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한국에서 버스킹 통역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해서 됐습니다. 축하합니다.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. 이제 그 뭐 발렌티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국제적 행사인가요? 네, 국제적 행사고 사실 저 친구 중에 프랑스 학과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문자가 받았는데 걔가 문자를 받았는데 저한테 슬기야 같이 해보자. 잠깐만 이 마이크가 있어서 이거 치면 그럼 계속 이랬는데? 아니 괜찮아. 그 전까지는 괜찮아. 그래? 제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슬기야 같이 해보자 해서 사실 그게 약간 8월 말이라서 제가 한국 돌아가는 시점이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참여하지 못하는 그 행사가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이게 어때 해보자.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해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. 지원해서 저희 면접도 원래 대면 면접인데 저는 핸드폰을 카카오톡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여기가 또 통역보다 보니까 자기소개 지원 동기를 영어로 준비했어요. 그래가지고 영어로 했더니 그분들 약간 잘한다고 놀라시더라고요. 네, 영어 사실 한국에 있었으면 팝하고 이런 걸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거의 다 쓴 거고 사실 문법적으로 힘든 건 이모한테 물어본 거고 그래가지고 네 영어로 했고 사실 전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. 와, 그러니까 네. 이제 영어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좀 막 긴장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?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옛날부터 이렇게 새로운 걸 잘 도전하는 거였는지. 사실 새로운 걸 다 잘 도전해도 영어에선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성격은 그냥 새로운 네. 걸 도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영어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안 했었고 네, 예전에는 네.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했죠. 영어 부분 말고는 그래도 되게 도전적이고 싶어하는 게 많고 그래서 도전적이고 싶어해서 사실 혼자 호주에 온 거고 그렇죠. 그 사실 혼자서 어딘가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여행이 쉽지가 않은데 원래 둘이 같이라면 맞아요.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뭐 멜번이 좀 안전한 동네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 왔을 때 느낄 수 있는 외로움 아니면 뭐 환경적인 위험
아니면 여행할 때 뭐 그 혼자라는 외로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거는 좀 괜찮았는지 아니면 또 이겨내는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. 근데 그 치안 문제에서는 호주는 전 정말 안전한 도시라 생각하고 저 멜버른에 막 밤늦게 가면서도 근데 홈리스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 전 되게 안전했어요. 사람들 근데 워낙 사람들 관심이 없어 하니까 남한테 그래서 저 전 너무 사람은 남한테 관심이 없다. 근데 그게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걸어만 가도 관심 가지고 이러는데 전혀 없다. 너무 좋다. 오늘 뭐 짤막하게 여기 친구의 한번 이렇게 그 유학 경험 그다음에 호주 생활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인사 같이 할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